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가 지금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범좌파 차원의 반격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의 기반을 흔드는 태풍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막가파식 당 운영에 야권 저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권의 반 이재명 세력들이 뭉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항할 민주연대가 꿈틀거리고 있고, 또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에서도 지금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 언론들이 연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독단을 봐주지 못하겠다, 이런 태세입니다.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새로운 야권의 결사체가 출범할 경우에 민주당의 분열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지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문 진영이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친명 세력의 공세에 지금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죠. 이렇다 할 결집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친문 세력들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실상 컷오프 이후 지금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 역시 부평을 지역구에 대해서 전략지역으로 민주당이 어제 결정을 했죠. 사실상 컷오프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친문 진영 전체가 와해될 것이고 또 바보 소리를 듣게 될 판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의 어제 저항 유세가 결집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중성동갑에 위치한 왕십역 광장에서 임 전 실장 퇴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녁 인사를 했는데요. 임 전 실장은 당에서 사실상 컷오프를 시켰지만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 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두고 지금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자리 왕십리역 퇴근길 인사 자리에 친문 인사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실상의 실력 행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향후 또 이날 모임 이후 향후 공동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서 힘내라고 외치면서 임 전 실장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컷오프를 당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 그리고 하위 20% 통보를 받은 송갑석 최고위원, 하위 10%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 이 사람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처장,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신동호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대거 모였습니다. 친문 진영이 모처럼 만에 몸과 마음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횡포에 친문이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없지 않았는데 이날 행사가 앞으로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합쳐지면 결집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겠는데 문 전 대통령 아직까지 이렇다 할 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 전 대통령 아마 끝까지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의 민심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여론조사에서 광주 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50%대입니다. 60%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두 자리를 훌쩍 넘겨서 20%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광주 민심도 그만큼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죠. 이번에는 광주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민주당의 경선은 이재명과 친한 사람을 뽑는 대회, 이렇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엿장수 공천을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 내용이 민주당은 시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없고 온통 누가 당대표와 더 친한가를 드러내는 말로 넘쳐날 뿐이다.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질타한 것이죠. 그러면서 비명 행사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의 경선은 예비 후보 중 누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대표와 더 친한 사람인가를 뽑는 대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 이 같은 성명은 특히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를 시사하는 광주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타이밍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인 이낙연 대표와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 때문입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 어제 YTN 라디오 출연해서 광주 출마 여부와 관련한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며칠 이내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뉘앙스였습니다. 내심 광주 출마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남 민심에 대해서도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오래된 익숙한 사랑 같은 게 있다. 그런데 많은 실망 때문에 조금 민심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남 언론에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 연합회에서도 공천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서른 의원은 지금 탈당을 했죠. 홍영표 의원은 아직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 있고 결국은 함께 하리라고 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안으로 호남에서 정통성 대결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굳힌 것입니다. 이 대표는 특히 컷오프된 비명계 의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당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미 그런 얘기까지 주고받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컷오프된 비명계 의원들이 미래연대 이런 식으로 결사체를 구성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죠.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정당이 아니면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소속 같은 경우는 맨 뒤쪽에서 이제 이름 순서대로 그렇게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떤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정당의 틀 안에서 손을 잡자 그런 쪽으로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연대 같은 식으로 구성해서 미래연대가 그 안에 흡수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다시 민주연대 이름으로 다시 창당대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은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시일이 촉박한 만큼 형식적으로도 이미 새로운 미래가 창당이 돼 있으니까 새로운 미래 안에서 들어와서 당명을 민주연대로 바꾸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낙연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양쪽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설명으로 봤을 때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을 탈당하는 의원들의 규모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의 말씀대로 한 10여 명, 최대 10여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민주연대가 초반 탄력을 받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서 민주연대에 합류하면 또 민주연대가 탄력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든 반 이재명 세력의 결집은 지금의 새로운 미래보다는 훨씬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탈당하는 친문 세력들이 합류하고 또 동교를 포함한 구민주당 세력도 손을 잡게 된다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정통성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될 수 있는 셈이죠. 이런 기류 속에 최근 좌파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총선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압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비대위란 말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에 대한 공격 강도를 볼 때 조만간 비대위 구성에 비대위 주장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어제와 오늘 잇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도저히 더 이상은 지켜봐줄 수 없는 정당이자 당대표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자 사설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와 관련해서 결국 공천 기준은 당권 및 대권 경쟁자의 삭을 잘라버리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이미 무너졌고 이러니 이재명 사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천과 통합의 원칙이 무엇이냐고 묻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데 고난이 큰 이 대표가 책임도 가장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불출마 내지 사퇴를 촉구한 것이죠. 김영 칼럼은 더욱 신랄합니다. 김광호 논설위원은 민주당의 앞길이 캄캄하다. 폭주도 이런 폭주가 없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했지만 현실은 이 대표 자체가 리스크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천 내용은 삼무일불 공천, 그러니까 무원칙, 무통합, 무목표, 또 불통, 이런 삼무일불 공천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당은 총선을 통해 실력을 평가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선택받을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고까지 질타했습니다. 칼럼의 결론은 민심이 알던 민주당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수호자였던 민주당은 없고 가치를 권력과 바꿔친 비루한 탐욕만 보인다. 총선 이후 민주당이 설 자리는 없다. 민심을 배반하고 역사의 죄를 지은 정당에 내어줄 자리는 없다라고 마무리 지었는데 민주당에 대한 격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해체를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탈바꿈하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같은 지면의 어제자 이재명 사퇴를 권함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더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아예 문제 덩어리 정도로 취급한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정당 지도자로서 부적격자이며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다른 사람이 되는 2중이 아니라 3중, 4중 인격자다. 이런 식으로 이 대표를 묘사했습니다. 칼럼 내용을 보면 어제 이재명은 오늘의 이재명이 아니고 오늘의 이재명은 내일의 이재명이 아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다음 말과 행동으로 뒤집힐 때까지만 유효한 짧은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천 탈락 당사자들을 승복시킬 권위와 정당성, 도덕성을 상실했다고도 지적하고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은 당 파괴인가 라고 비꼬면서 이재명에게 공천은 미리 보는 차기 당권 투쟁이자 잠재적 대권 경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이익과 당의 이익이 충돌하는데 둘을 분리해야 된다. 이재명은 문제 그 자체이지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을 살리려면 이재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좌파 진영 전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마이웨이 기류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갈 길을 갈 테니 떠날 사람은 떠나라 라고 하는데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이재명을 좌파 진영에서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좌파 언론들은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한 원로들을 다시 소환할 것이고 주말쯤이면 친문 의원들의 거취 문제와 맞물리면서 총선 완패 위기감과 함께 민주당 지도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잇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